여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댓글 컨텐츠고요. 이 댓글 달린 영상은요. 영상 제목이 아니 왜 이렇게 정신 못 차린 사람들이 많아?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제가 봤을 때 좀 좋은 댓글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고 제 생각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댓글을 적어주신 댓글 작성자분 감사합니다. 실체가 없는 트렌드와 문화를 방송이나 뉴스에서 당연하게 보도하고 광고하고 연예인 몇 명이 광고하고 그게 주류처럼 보이는 상황이 되면 트렌드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뒤처진 사람이구나. 난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난 시대를 선도하고 있어. 뒤처지지 않았어 라면서 자기 위안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의 국민성은 주체가 뭔지 본질이 뭔지 보지를 못합니다. 그냥 다수가 하면 잘나 보이는 사람이 하면 나도 해야 되나 보나 나도 해야 되나 보다 하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주관이 뚜렷한 사람을 상당히 이상히 보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꼰대, 패배자 취급하고 그 다음 트렌드가 나오면 기존의 것은 언제 그랬냐는 듯 낡은 것 취급하고 갈아타죠. 이게 전부 남들 시선을 상당히 무서워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본인들의 삶은 그 남들의 시선이 보증하는 게 아닌데 말이죠. 라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좋은 내용이죠. 맞습니다. 그래도 이 댓글 작성하신 분은 생각이 굉장히 깊으신 분 같네요. 네. 왜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한테 따라하는 거 좋아할까? TV에 나오는 걸 왜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할까? 나도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거예요. 안 하고 살아도 되잖아요. 모르고 살아도 되잖아. 근데 왜 모르고 살고 안 하고 사는 사람들 왜 무시하고 깔보고 왜 이상한 사람처럼 취급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내가 원하지 않아서 내가 끌리지 않아서 내가 필요가 없어가지고 안 하는 것 뿐인데 참 보면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뭔가 대세라고 얘기하는 것들 있죠. 난 보면 왜 대세인지 모르겠어요. 상당수가. 네. 뭐 유튜브에서도 뭐 밈이라고 하는 거 왜 미는지 모르겠어. 솔직히 나하고 크게 상관없는 것들이에요. 여러분하고도 크게 상관이 없어. 근데 우리가 그걸 왜 반드시 알아야 되고 반드시 따라가야 되고 반드시 해야 되고 왜 그런 강박관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따라하든 따라하지 않든 계승을 하든 계승을 하지 않든 그 개인 선택 아닙니까? 왜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지 못하는 거죠?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트렌드라 얘기하는 것도 트렌드가 아니에요. 그냥 상술이야, 상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대체적으로 마케팅이 약하다고 생각하거든, 마케팅. 우리나라 회사들이 보면, 특히 대기업 같은 데 보면 마케팅 부서가 굉장히 커요. 엄청난 인원이 많아. 왜냐? 한국 사람들은 상술이 이제 약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것저것 트렌드라고 밀어붙여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떤 지갑을 열게끔 하는 게 마케팅의 목적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나라 마케팅 부서가 잘 나가는 거고. 왜 트렌드를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걸까? 안 따라가도 되는 거잖아요. 솔직히 따라간다고 해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 오히려 더 피폐해질 수도 있는 거야. 왜냐하면 옛 속담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가랭이 찢어진다고. 가랭이 찢어진 사람들 많잖아. 그 트렌드 하다가.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뭐 트렌드라고 하는 걸 따라 하다가 골로 갑니다. 어떻게 보면 영끌도 트렌드 아닙니까? 지금 뭐 B2 영끌도 트렌드 아닙니까? 지금. 그거 따라할 때 골로 갈 사람도 많죠? 작년까지 검색어 수익권이 올랐던 게 영끌 B2였어요, 여러분. 이것도 트렌드입니다. 트렌드니까 따라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비트코인 주식도 트렌드니까 따라하는 거 아니야? 오히려 우리나라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트렌드 따라하지 않으면 저 사람 바보로 보잖아.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거 많았거든요. 한창 이제 비트코인 주식 광풍이 불었을 때 왜 은행에 예금하시나요? 바보 아닙니까? 요즘에 은행에 뭐 돈 넣는다고 해서 이자가 얼마나 나오는데요? 조금이라도 돈 있으면 어디나 투자해야죠.
근데 지금에 와가지고 그분들 없어졌어요.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 발등에 불 떨어졌겠죠? 그놈의 트렌드 따라가다가 지금. 물론 잘된 사람도 있겠지. 근데 나는 다수들이 뭔가 이용당한다는 생각이 들어. 그런 트렌드나 흐름에 대해서. 뭔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리나라의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이분도 얘기했지만 한국의 국민성은 주체가 뭔지 본질이 뭔지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따라한다는 거죠. 내가 원해서 잘 알아보고 어느 정도 공부해보고 여러 가지 여러 방면으로 찾아보고 해서 확실하다 싶으면 그때 가서 해야 되는데 그냥 그러니까 남들이 한다고 하면 옆집에서 누가 한다고 하면 그냥 이유도 모르고 따라한다는 거예요. 생각해요. 비트코인 주식이라는 것도 제대로 공부하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의 없어요, 여러분. 내가 봤을 때 90% 이상은 그냥 하는 거야. 직장 상사하니까, 동료가 하니까, 친구가 하니까, 옆집에서 하니까.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뭐 토토 같은 것도 마찬가지. 토토도 있잖아요. 옆에 직원이 하라고 자꾸 꼬드기니까 하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한 9할 이상은요, 잘 모르면서 하는 거예요. 아예 모르면서 하는 거예요, 그냥.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여러분 하나 재밌는 거 얘기해 줄까요? 제가 정경 출신 아닙니까? 정경 출신인데, 제가 군대에서 데모를 막았어요. 데모를 막으면서 예전에 그 기동대장님이 연설할 때 우리한테 얘기해 준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시위 현장에 가면, 그 대규모 시위 현장 같은 거 가잖아요. 가면, 그 시위에 온 있잖아요. 시위대들 중에 90%는요, 이 시위가 뭔지 모르고 와요. 뭐 때문에 왔는지 몰라. 그냥 누가 가져가니까 오는 거야. 촛불 시위 같은 거, 목적이나 어떤 의도가 전혀 분명치 않은데 오는 사람은 95% 이상이에요. 뭔지 모르고 오는 거야. 그냥 광화문에 저거 한다고 하는데 갈래? 가는 거야. 목적이 있어 가는 게 아니라. 이거 뭔가 심각한 거 아닙니까? 뭔가를 우리가 따르더라도, 뭐 트렌드 같은 거 우리가 따라 하더라도, 흐름을 이어가더라도 알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대로 파악하고 해야 되잖아. 그런 시간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충분히 시간이 있어. 근데 뭐 그렇게 바쁜 게 있는 건지 파악하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공부하려고 하지도 않고 찾아보지도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옆에서 하니까 다 따라하는 거야. 지금 뭐 부동산 연끌 같은 것도 옆에서 뭐 연끌 자꾸 주변에서 야 지금 안 사면 올라. 그러니까 지금 사는 게 좋아. 그나마 지금이라도 연끌에 사면 많은 사람들 우리 부러워할 거야. 집을 구입하지 못한 사람들이 부러워한다니까. 그 지금 사는 게 기회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구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한민국에. 근데 그 사람들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지셔야겠죠? 그렇게 이유도 모르고 뭔지도 파악도 못하고 그냥 따라만 하시는 분들. 물론 알고 따라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내가 봤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대로 알고 따라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맨날 사기 당하고 사는 거예요. 맨날 이용당하고 사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지겹지 않습니까? 물론 사기라는 게 작자고 치면 제대로 공부를 해도 당할 수밖에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제대로 우리가 알고 접근하고 공부해보고 접근하면 안 당할 수도 있는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그런 거 보면 안타까워. 뭐냐 하면 뭔가 제대로 파악을 하고 내가 좋아서 따라 진심으로 좋아서 따라하는 것이 있으면 정말 따르게 돼요. 근데 그게 아닌데 따라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불안해서. 뭘 그렇게 불안합니까? 그 왜 그 못 따라해서 불안한 건가요? 그리고 그거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그 트렌드를 안 갈 수도 있는 거고 안 간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게 아니잖아. 근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왜 죄인으로 봅니까? 이상한 사람 문화요. 그런 문화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안 그래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봐요. 트렌드를 따라갈 권리가 있으면 안 따라갈 권리도 있는 거야. 안 그래요? 주식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걸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뭐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닌데 우리나라는 뭔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것이든 다수가 하면 정당하게 돼버려요. 나쁜 거라도 다수가 하잖아. 누가 봐도 나쁜 거고 이상한 건데 그걸 절대 다수가 하면 정상이 하는 것처럼 돼버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 근데 아니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따라하고 몰려있어도 객관적으로 나쁜 거면 나쁜 거 아니야.
나쁜 거 맞잖아요, 여러분. 오히려 난 그렇게 생각해. 자꾸 트렌드 이용당한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이유도 모르고 이용당한다 생각해. 생각해봐요, 여러분. 스마트폰도 사실 새 폰 살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왜 스마트폰이 2년 주기를 계속 바꿉니까? 안 그래요? 나온 지 한 4년 된 거 쓰면, 아, 저 사람 폰 옛날 거다. 골동품 쓰고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해. 아니, 나 쓰는 거 크게 불만 없어요. 계속 이거 쓰는 건데. 근데 폰이 저렴한 가격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꼭 웃긴 게 봐봐. 스마트폰도 보면 2년 그 약정으로 나오잖아요. 왜 2년 약정으로 나올까? 2년 안에 웬만한 사람들이 다 바꾼다는 거야, 폰. 맞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느끼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안 그래요? 이상한 거 맞지 않나요, 여러분? 폰도 이게 가격 자체가 비싼 건데, 그거를 2년 주기, 2년도 안 돼가지고 바꾸는 게 일반적인 습관화된 나라가 몇 개국이나 있을까? 그리고 우리나라 자동차도 생각해요. 자동차도 3년 안에 바꾸잖아. 우리나라 차를 구입할 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차를 구입할 때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현기를 구입하는지 아십니까? 현기차가 좋아서 구입한다기보다 현기차가 중고차 시장에서 가격을 많이 치니까 사는 거잖아. 한 80%는 그래.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차를 사더라도 그 차를 오래 볼 목적이 없어, 그냥. 몰다가 그냥 중간에 건너뛰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현기차 살 때도 맞잖아. 현기차 사는 이유가 나중에 이제 중고에 팔았을 때 좋은 값을 받을 수 있으니까 쉐보레는 못 받고.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좀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아. 다른 나라는 보면 차를 사더라도 기본 뭐 아무리 못해도 10년 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뭔가 우리나라에만 뭔가 특이하게 존재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 자꾸 뭔가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새로운 물건, 새로운 아이템, 이런 것들에 굉장히 집착을 많이 해. 그게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님에도. 당장 불편한 게 아님에도. 당장 쓸모가 없어도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여기 말한 대로 남들 시선을 상당히 무서워하기 때문. 왜 무서워합니까? 여러분 죄 지었어요? 아니 나는 저기 흐름에 동참 안 해도 되잖아요. 난 저기 안 껴도 되잖아. 그렇게 살아서 행복합니까? 그렇게 살아서 괜찮아요? 괜찮지 않잖아요. 결국 남들 시선을 항상 무서워하기 때문에 삶이 즐겁지가 않잖아. 내 삶이 내 거가 아니잖아요. 내 삶이라고 하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갈 수 있는데 한 번도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가본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체와 본질이 왜 없냐면 한 번도 내 스스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항상 남들 눈치만 보고 하다 그렇게만 살아왔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내 가치관대로 뭔가 선택하고. 징갈징갈. 감사합니다. 거기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택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남들 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원래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근데 이거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와도 괜찮은 겁니까? 나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거든. 우리나라 사람들 왜 행복도가 낮을까요? 이렇게 트렌드를 따라가는데 왜 행복도가 제일 낮아요? OECD 국가 중에서. 안 그래요? 아니 그렇게 트렌드를 따라가면 행복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행복도 낮잖아요. 왜 낮을까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이렇게 트렌드 쫓아가고 남들 눈치를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리의 행복도를 갉아먹는다는 거죠. 안 좋게 한다는 거죠. 근데 안 좋게 하는 건데 계속 따라하고 있잖아. 이거 문제 제기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그냥 붙어떼고 따라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져야죠. 맞잖아, 여러분. 원래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앞으로 쭉 이렇게 살아오시려고? 그럼 그렇게 사세요. 살아 상관없는데 원망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안 살 겁니다. 저는 그냥 이유 없이
남들이 그냥 가니까 따라가는 그런 삶은 절대 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지 마세요. 제 방송 보시는 분들도. 그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미 행복하지 않다는 게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통계에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의 삶을 살면 돼. 여러분의 자신의 삶을 살면서 그 트렌드가 내 삶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내가 굳이 필요한 게 아니라면 따라갈 필요 없어요. 설령 따라가서 다른 사람들 욕을 한다. 아, 저 사람 뭔가 좀 시대에 뒤떨어진다. 옛날 사람 같다. 그런 얘기 들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불편하지 않고 내가 괜찮으면 족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생각해봐. 아니, 내가 트렌드를 못 따라간 게 내가 죽을 죄를 진 것도 아니고 내가 누구한테 해코지를 한 것도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그리고 인간이라고 하면 인간 각자의 고유한 컬러라는 게 있잖아. 색깔이라는 게 있잖아요. 왜 인생의 어떤 트렌드에 답을 정해놓고 사는 거예요? 왜 다 똑같이 살려고 그래? 왜 많은 사람들이 왜 똑같은 시점을 바라보게끔 만드는 겁니까? 다른 곳을 볼 수도 있는 거잖아. 다른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왜 자꾸 한 방향대로 정해진 노선대로 살려고 합니까? 지겹지 않습니까? 지겨울 텐데.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렇게 살았으니까 굉장히 지겨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만하시라는 거죠. 앞으로 여기에 대한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이 트렌드만 쫓아가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따라 나올 거야. 대표적인 게 이제 영끌하고 이제 P2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 많이 나올 겁니다. 트렌드만 쫓아가는 삶이 얼마나 본인한테 안 좋을 수 있는지. 그리고 주체와 본질, 그리고 어떤 그런 문화에 대해서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따라가는 것은 이제 그만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나한테 맞는 거 찾아가세요. 내 인생에 맞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6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